16조 납세무자 개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상속에 따른 취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개별 문제로 매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답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자, 일단 보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일단 보실 때 여러분 책 본문에 가로 열고 닫고는 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규정이니까 일단은 가로 열고는 무시해버리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거는 자, 밑줄 들어갑니다. 누가 취득세 내라는 얘기 여러분? 상속인 각자.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거로 본다. 여기까지 밑줄. 근데 거기 가로 안에서 볼 게 있네, 여러분. 가로 열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때 여러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는 적어서 여러분 공동 상속을 받는 걸 말해. 재산은 하나인데 물건은 사람은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분을 취득할 자기 뭐에 대해서만 여러분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에 한해서만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상속 좀 받아봤습니까? 자, 하여튼 상속을 받으면 일단 여러분 우리 잠깐 보죠. 피상속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야. 돌아가신 분이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이렇게 세 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A 부동산은 누가 상속을 받았냐 봤더니 갑이 상속을 받았고요. 이게 상속인이죠. B 부동산은 누가 상속을 받았냐 봤더니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C 부동산은 누가 상속을 받았냐 봤더니 갑이 60%, 을이 40%로 공동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병은 상속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을 돌아가실 때 이렇게 갖고 있었고 이거를 각 갑이 공동 상속받거나 상속을 받았을 때 자,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현재의 재산가의 총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느냐? 제일 먼저 뭐가 부과되죠? 상속세가 됩니다. 상속세. 그래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상속세. 그러면 이 상속세를 누가 내야 되는가?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재산 중에서 갑이 상속받은 비중이 나오겠죠? 또 여기 갑과 을이 공동 상속받죠. 그럼 이때 이 상속세를 갑과 을이 자기가 받은 비율만큼 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서 상속세가 나오면 그 상속세를 누가 내는 거야?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비율만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갑은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라는 뭐가 일어났으니까? 취득이 일어났으니까 이 갑도 뭘 내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A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을도 역시 상속에서 비부동산을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을도 또 뭘 내야 된다는 얘기야? 취득세 또 내야 된다는 얘기야. C부동산은 누가 상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갑과 을이 뭘로? 공동 상속을 받았죠. 그럼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갑과 을이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나눠서 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부동산 상속 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란 말이에요? 응, 내라고. 내야 된다고. 두 개를 내야 된다고. 모두 내고 상속세도 내고 그 상속에 따른 개별적인 물건에 모두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우리 자랑스러운 누가 있어? 병이 있죠. 병은 세금 내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없어?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안 받으면 돼. 그런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제가 받고 세금 제가 낼 테니까. 훌륭한 병이죠? 너는 평소에도 뭐 하더니 병하더니 뭘 받을 때도 상속 받을 때도 병이죠. 이런 병. 그럼 병은 왜 안 받았을까요?
상속세 낼 돈이 없다. 그런 분들 저한테 꼭 연락하라니까요. 왜 안 받았을까? 자, 봤더니 여러분, 갑은 피상속인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예요. 처. 그리고 병은 시집간 딸이에요. 시집간 딸이었어요. 그래갖고 요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딸을 불러갖고 우리 자랑스러운 딸 병아, 오빠가 사업하는데 네 오빠 사업이 그렇게 안 된다. 이러면 사업하는 놈들은 맨날 사업 안 된대. 그죠? 맨날 징징대. 그래갖고 오빠가 사업하는데 힘들다니까 내가 돌아가면은 죽으면 이 재산 좀 네 오빠 좀 밀어주자. 너는 이서방이 잘 데리고 살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네 엄마, 또 내가 죽으면은 네 엄마 누가 모셔야 되는데 네 오빠한테 좀 이렇게 모시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옳게 보고 좀 이렇게 모시게 하자. 그래서 네 엄마 목으로 좀 줘야 되겠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병아, 너는 이서방이 잘 데리고 사니까 너는 상속을 포기하라. 그래서 얘 뭘 받아서 상속을 포기했던 거죠. 병 기쁜 마음으로 포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왜? 이 집안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한테 온 사람이 누가 있어야 했어요. 여기서 누가 한 명이 왔어요. 누가 왔을까요 저한테? 응? 병은 해피한 마음으로 포기했는데 왜 와? 저한테 안 오죠. 병의 배우자가 오죠. 허허, 이서방이 왔다고요. 저한테. 병 안 온다니까요. 병은 왜 상담해? 이미 상속 포기해놨는데 누가 온다고? 병의 배우자가 오죠. 그러면서 저한테 뭘 물어봤을까요? 생존 시 작성한 상속 포기는 교수님 유효한 겁니까? 얘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 이거 상속 물어보겠죠? 자, 알아둡시다. 생존 시 피상속인이 아닌 살아있을 때 작성한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생존 시 상속 포기는 유효 무효? 예, 민법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설사 그 병이 뭘 했어도 상속 포기 각서를 썼어도 상속이 개시가 된 후에는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병 이서방한테 얘기해 줬죠. 상속 받을 자격이 있다. 법정 유류분이 있다. 그래서 이서방 해피하게 집으로 갔다는 소문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저 상속에 따른 취도 잡으셨어요? 예, 갑시다. 이제 6번. 자, 요거 별표 2개 갑니다. 조합원의 취도. 요거는 공법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일단은 밑줄 칩시다. 주택법상 주택조합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정비법상 재건축조합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조합 밑줄 하나. 그래서 조합이 여기 3개가 나옵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 하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야. 재개발 아니야. 우리 취득세는 재개발, 재건축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개발아, 건축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자, 밑줄 3개 쳤어요? 밑줄 3개 쳤냐고.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 밑줄 쳤냐고. 세 놈. 요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용. 자, 써져 있네요, 여러분. 해당. 자, 동그라미 칩니다. 뭐로? 조합원용으로. 요게 포인트야. 조합원용. 요게 포인트야. 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인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은 누가 취득한 거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봐. 조합. 그래서 여러분, 조합원용.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그 밑에 조합원용이니까 누가 취득한 거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거로 봐라. 이렇게 맞대응시켜야 됩니다. 조합원용은 조합원. 다만 단서까지 합시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뭐라고 했죠, 여러분?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보는 경우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공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관나 특례법을 좀 배우셨는데, 어쨌거나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나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관나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 이 취득하는
이러한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지금 취득 명의자는 누구야 여러분? 조합이야. 지금 조합의 명의로 취득한다. 지금 그 얘기야. 조합의 명의로. 그래서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인데 자 이것 중에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뭐로 나오면? 조합원용으로 나오면 지금 취득 명의자는 누구지만 조합의 명의를 취득하는 거지만 나중에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면 조합원한테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그 조합원용은 비록 명의는 누구지만 조합이지만 이거는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야. 그러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우리 뭐라 해서 이걸 아까? 비조합원용. 그럼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제외한다. 그러면 얘는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는 요거는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라 그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뭐 어려워? 조합 써져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조합원용으로 하면 그냥 뭐가 나오는 거고 조합원으로 연결하고 비조합원용이면 조합원이 취득을 보는 것에서 제외하니까 이건 그냥 명의자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조합. 그래서 이렇게 취득자는 누구를 볼 거냐서 용도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 따라서 구분된 조합원용이냐 비조합원용. 비조합원용 적으세요. 이게 뭐야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일반 분양을 말하는 거죠? 어? 아니 우리 재건축하면 아파트 재건축하면 조합원에게 돌려야 되는 조합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용이 있잖아. 그 일반 분양용을 가지고 건설비 충당하는 거 아니야? 조합원들은. 바로 이때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다더라도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그럼 비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그냥 뭐라고 나오면 조합원용 나와 있잖아. 이거 주어진다고 출전이에요. 그래서 조합원용 나오면 그냥 누가 취득한 걸로 보고 조합원. 비조합원이다 그러면 그냥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고 조합. 이해하셨어요? 예, 이렇게 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뭘 배우셔야 돼요? 공법을 하셔야 돼요. 공법. 안 하면 제가 지금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7번과 8번 묶으시고요. 별표 3개. 요즘 과점 주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7번과 8번이야. 자, 7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서.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야. 자, 배우자와 직계준비서이란 말하면 두 글자를 뭐라고 써? 왼수. 밑줄 치고. 밑줄 쳐.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서 밑줄 치고 저거 왼수.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그게 누구 지간에 사고 파는가? 왼수 지간에 사고 파는가? 그럼 우리 세법은 이거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랬죠.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그 사고 판 매매 당사자가 누구 지간에 하는 얘기야? 부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사고 파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세법은 야 무슨 소리 하냐? 무슨 배우자와 직계준비서에 부동산 사고 팔았다는 얘기냐?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의 취득이 일어나면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서 간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우리는 매매를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원칙. 뭐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야. 증여. 무슨 계약서 썼어? 매매 계약서 썼어도 세법 우리는 매매 계약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증여 계약서야. 그러면 증여로 본다는 것은 취득세 몇 프로 내야 되느냐? 3.5% 내야 돼. 취득세 3.5%. 그럴 뿐만 아니라 뭐를 내야 돼 여러분 또? 취득세뿐만 아니라 뭐도 내야 된다고 여러분? 증여세도 내야 된다고.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로 본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때리겠다는 얘기야?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야? 많이 때리겠다는 얘기야. 많이 때려. 가끔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이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중에서 왼수지간에 부동산 사고 팔면은 이거를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로? 증여를 본다. 그러면 증여로 인한 취득이 났으니까 취득세는 물론 이거 모두 내야 된다고? 증여세도 낸다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얘기야. 뭘?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배우자 또는 직계 준비세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를 본다? 증여를 취득하는 걸 본다. 밑줄 치셨죠? 적으세요. 그게 원칙이야. 근데 여러분 다시 다만 자 다만 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밑줄 다음에 어느 하나가 여러분 거기 양가로 1, 2, 3, 4 동그라미 1, 2, 3, 4야. 묶어 양가로 1번부터 양 동그라미 4번에 4번까지 이때는 비록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1번부터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4번까지 했더니 이때는 다시 뭐로 본다? 거기 뭐랬어? 마지막에 뭐로?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누구지간에 거래했다? 왼수지간에 사고 팔았다? 그럼 왼수지간에 사고 팔면 그걸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우리 세분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이 취득한 사람 뭘 내야 된다? 취득세 몇 프로와? 3.5% 물론 이거 뭘 내야 된다?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그러나 거기 나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누구지간이라도 배우자나 왼수지간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준비세라도 뭐로 본다? 유상. 그럼 이때는 뭐만 내면 되는 거야? 얘는 취득세 몇 프로만 내면 되냐? 4% 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럼 교수님 아까 증여를 보면 취득세 3.5%인데 매매를 보니까 4%네요. 그냥 매매를 보면 취득세 4%대니까 증여를 봐서 왜 3.5%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여기 뭐가 붙어? 증여세 붙잖아. 증여세가. 이걸 봐야지. 참. 그러면 여러분은 뭘 기억해 두셔야 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즉 원칙은 증여인데 예외로 유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게 바로 여러분 양가로 1, 2, 3, 4 동그라미 1, 2, 3, 4라는 얘기라면 그러면 여기는 뭐를 말하냐? 다 여기는 한마디로 해서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입증한 거야. 거기 양가로 1번부터 동그라미 4번은 뭐를 말한다고요?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입증했다고요. 입증했다. 그걸 다 배우려고는 할 수는 없고 여기 나오는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 동그라미 4번까지 뭐를 말한다고 그러면 대가 지급 사실 어떻게 한다고요? 입증한 경우야. 그럼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 공매, 경매, 밑줄 공매, 경매, 밑줄 2번 파산 선거, 밑줄 3번 교환, 밑줄 교환. 이게 키워드야. 다른 거 다 외울 필요 없다. 키워드만 잡으면 된다고. 여기 다 외우려고 그래. 그거 다 어떻게 외우냐? 난 알 수가 없네. 그러면 여기서 공매, 파산, 선거, 교환 전혀지게 무슨 취득을 본다고요? 유상. 그럼 양가로 4번은 뭐를 하냐? 거기 써져 있죠. 해당 부동산의 취득하여 밑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급한 사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의해서 어떻게 됐대? 입증됐다라고 했잖아. 입증됐다. 그래서 1번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에 뭐가 있다면 소득이 입증된다. 이거는 특히 여성 전업주부들한테 잘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야. 내가 한때 미스할 때는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번 게 있어. 근데 지금 전업주부다 보니까 돈 버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과거에 내가 뭐 한 게 있어. 돈 번 게 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이미 원천징수 내역 등이 다 보고돼 있으니까. 2번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뭐 했다 그러면 취득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 매각대금을 샀다 그 얘기야.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뭐 해서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뭘 받아서 대출 받아 샀다. 그러니까 하여튼 입증하는 거였죠 뭐. 3번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가 된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4번 기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입증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7번 배우자나 직계준비서 간의 취득이 때는 원칙 뭘로 보라고요?
증여로 봐라. 증여로 보라는 것은 취득세 3.5% 물론이고 뭐도 내야 된다? 증여세도 내야 된다. 증여세. 그러나 비록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지만 대가지급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그때는 뭐로 본다? 유상. 그럼 그때는 뭐만 내면 된다? 취득세만 내면 되고 증여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요 대가지급 사실 입증의 대표가 첫 번째가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공매 경매를 받은가.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한다고 대출 받았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 담보 제공 부동산 경매로 넘어간 걸 누가 처자식이 가서 받아오는 거죠. 그런 처자식을 둬야 돼. 씨. 자, 그래서 공매 경매를 넘어갔다. 두 번째 뭘 받았다? 파산 선고로 처분된 걸 취득했다. 세 번째 뭐가 되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결론 양가를 1, 2, 3, 4 동안 1, 2 다 못 외우겠어. 난 몰라.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집에만 가고 싶어. 그러면 하나만 갖고 가. 교환만 갖고 가. 교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서 출전이 가장 시비 걸 수 있는 게 교환이야. 교환. 교환만 인정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교환을 살짝 물어봤고 매매, 대물 변제 이걸로 살짝 바꿀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맞았다 틀렸다. 저거 이걸 교환을 다른 말로 바꾼다고 출제원이 뭐로 매매 또는 뭐 대물 변제 이런 말로 살짝 바꾸면 맞은가 틀린가 오로지 뭐만 인정된다고? 교환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출제는 제일 건들 수 있는 게 교환이 제일 먼저 건드려. 자, 그 다음에 8번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는 꼭 7번과 8번을 반드시 같이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8번은 뭐냐? 부담부 증여 여러분. 자, 그래서 갑시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 여러분? 부담부 증여의 경우 밑줄. 그래서 자, 이렇게 부담부 증여자. 부담부 증여일 때는 원칙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야 돼. 밑줄 뭐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채무의 인수에 채무에게 상당해, 채무 상당해. 그 해당하는 있죠. 해당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원래 그거 바꾸려고 그러다가 이게 안 바뀌었어. 그냥 채무에게 뭐 하는 거? 해당을 여러분 고치세요. 상당. 그 채무에게 뭐 상당하는 부분 이렇게 고칩니다. 그래서 개정이 안 됐어. 에이씨.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해당하는 금액이나 상당하는 금액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고치지 말자. 그랬어. 실제 차이는 있어. 상당액과 해당액은 다른데 해당액은 딱 그 금액을 말하는 거고 상당은 일정한 범위 안에 금액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 채무인수액은 채무액의 상당액, 채무의 상당액은 요거는 뭐로 보고 여러분? 유상 중요하죠. 유상으로 취득한 거라 봐라. 그러면 채무의 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거는 뭐로 보는 거야 여러분? 무상. 요거 8번 적어놔야 돼.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면 그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은 뭐로 보고? 유상. 나머지 부분은 뭐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무상. 근데 예외적으로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다시 누구 지간이면 왼수지간 밑줄 배우자나 직계준비속간이면 이게 누구 지간이면 왼수지간이면 이때는 다시 뭐로 봐라 여러분? 증여로 의제해버립니다.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납세무자에서 여러분 과중 주주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럼 일단 부담부 증여가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부담부 증여. 이 증여를 받아봤어야 하는 건데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랍니다. 여기 갑이 을한테 뭐하냐? 증여합니다. 증여 당시 가액이 얼마냐? 5억 원이었어요 여러분. 5억 원. 자, 그래서 일반적 증여가 나면 갑이 뭐가 되고? 증여자. 그래서 증여자 누굴 말해?
준 사람,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수중자. 그래서 여러분, 증여의 당사자는 준 사람이 누구와 증여자와 받은 사람 누구? 수중자. 이렇게 두 사람은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여가 일어나면 세금은 누구한테 때리느냐? 그 얘기야. 세금을, 지금 증여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무상일 때는 주는 사람한테 가서 한다, 양도자한테 가서 한다, 양수자한테 가서 한다. 증여일 때는 양수자. 무상이니까. 그래서 요 수중자을 뭘 내야 돼? 증여세 내야 돼. 물론 증여에 따라 뭐가 일어났으니까 취득이라서 뭘 내야 되냐면 취득세도 또 내야 되는 거죠. 얼마짜리? 5억짜리. 5억짜리. 그래서 이렇게 5억짜리의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뭐하면? 증여하면 증여자 갑한테 세금을 때리고 안 때리고? 안 때리고 대신 누구한테? 받는 누구한테? 수중자한테 뭐와? 증여세와 뭘 때린다고요? 취득세를 때린다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증여인데 문제는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 이 증여하는 재산을 담보로 해서 갑이 이미 뭘 받았냐? 담보로 해갖고 이걸 뭘 받아서 대출을 받은 거야, 대출을.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금이 얼마 있나 봤더니 2억 원이 있대. 얼마? 대출금 2억 원이 있대. 자, 이거를 누가 떠안는 조건으로? 수준자 을이 떠안는 조건으로 받는 증여를 바로 뭐라는 거야, 여러분? 부담부 증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드리는 거야. 얼마짜리? 5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뭐 하겠대, 여러분한테? 증여하겠대. 그런데 이 증여하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 대출을 얼마 받은겠다고, 여러분? 2억. 요거를 누가? 수중자가 뭐 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증여하겠대.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드는데? 5억짜리 아파트를 드리는데, 부동산 드리는데, 내가 이걸 담보로 해서 이미 대출 받은 거 얼마? 2억 원 있어. 이걸 여러분 뭐 하는 조건으로?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은 받는다, 안 받는다? 제 대출을 얼마 떠안았어요? 2억 원을 떠안으면서 대출 이거 증여 받으실 거예요? 받을 거야?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아? 물어봐야 될 텐데. 안 물어봐? 네. 예전에 진짜 있었던 분입니다. 모 학원생이 주부님인데 맨 앞에 앉았던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째려봐요. 이렇게 째려봐요. 왜 그런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설명하는 건데 이거 증여 받으실까 안 받을까? 그래도 대답 안 해요. 가만히 있더니 아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요. 네, 그 다음 주부터 그 아주머니는 안 보이셨습니다. 그럼 거꾸로 여러분한테 거꾸로 얘기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5억짜리 아파트로서 은행 대출은 얼마 껴있어야지? 2억. 그걸 여러분한테 저한테 주세요. 제가 대출금 2억을 갚을 테니까. 그럼 여러분 줘, 안 줘? 그럼 여러분은 안 주고 나는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자, 요러한 증여를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 개념 잡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때 당연히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을은? 받아야죠. 얼마 또 하나도? 2억을 또 하나도 얼마 남았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아는데 이걸 문제로 물어보면 그냥 삽질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 이렇게 풀었으면 다 알아듣는데 이걸 법으로 물어보면 이제 돌아버려. 그럼 다시 한번 전체가가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내가 은행 대출을 얼마 또 하나서? 채무 인수해버렸죠? 그럼 이제 이건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야. 빚이잖아. 여러분 갚아야 할 뭐다고? 빚이다가 빚. 그럼 앞으로 여러분 갚아야 할 빚이가 이거 공짜야, 공짜가 아니야? 공짜 아니야. 빚이라니까. 빚을 또 안 왔다니까. 왜 혹시 빚을 또 안 왔는데 이거 공짜 생각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내 빚 앵겨버릴 때가 있다. 쉬는 시간에. 그럼 요 채무인수액은 우리는 앞으로 갚아야 할 뭐니까? 빚이야. 빚이가 이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그럼 요 놈은 대가 관계 존재를 물어보라는 얘기야? 유상. 그럼 내가 빚을 얼마 또 안 왔어, 지금? 그래도 왜 또 안 왔어? 그치,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그냥 5억 원에서 대출은 얼마? 2억 원은 무슨 양도? 무슨 취도? 유상. 그럼 나머지 얼마? 3억. 요게 순수한 뭐야, 여러분? 요게 순수한 뭐야, 여러분? 증여죠? 그럼 요게 순수한 뭐야, 여러분? 무상이 되죠.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있으면 채무인수액은 뭐로 보고? 유상. 나머지 부분은 뭐로 보라? 무상으로 보라는 얘기야, 무상.
그러면 이때에 이러한 부담부 증여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그럼 이런 부담부 증여는 왜 하느냐면 여러분 실은 아무 조건 없는 모일 때보다 단순 증여일 때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여러분 세부담은 어디가 더 높냐? 단순 증여가 더 높아요.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증여를 하더라도 단순 증여는 안 합니다. 무슨 증여를 통해서?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빠져나갔죠. 많은 분들이 증여는 받고 싶은데 증여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강남 아줌마들은 자기 자식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는 해도 증여세는 어떻게 하는가? 줄이고 싶은 거죠. 그때 그 증여세의 절세 회피 수단의 하나가 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증여를 하더라도 단순 증여 안 합니다. 단순 증여하면 지들끼리 흉봐. 무식한 거 저거 봐. 그거 가진 거 조금 있다가 저 무식한 짓 하는 거 봐. 저도 흉봅니다 여러분. 우리 스카이 캐슬러는 그런 짓 안 했지. 우리 누가? 스카이 캐슬러야. 그러면 강남 아줌마들은 증여를 하도록 단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증여한다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입니다. 결론 낼게요.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보다? 단순 증여일 때보다 세금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럼 과세관청은 가능하면 단순 증여로 보려고 그래? 부담부 증여로 보려고? 과세관청은 단순 증여를 보면서 세금을 더 때리려고 하는 거고 우리 납세문에 자꾸 얼른 몰고 가는 거야. 부담부 증여. 그래서 일단은 부담부 증여일 때는 채무의 인수액은 무슨 양도? 유상. 나머지 부분은 무상.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누구 지간이면 왼수지간이면 그때는 우리 요 부담부 증여를 정상적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왼수지간의 거래가 있으면 이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설사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왼수지간이면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뭘로 가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로 몰고 가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왼수지간에는 세금을 줄이려고 무엇을 취해도 부담부 증여 형식 취해도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네가 세금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부담부 증여 형식을 누구 지간에 취하면? 왼수지간에 취하면은 이때는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난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아저씨 붙잡아 놓고 증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저씨가 증여를 할 건지 짐을 쌀 건지 결정하겠지 뭐. 저 같으면 짐을 싸죠. 정리할 때가 됐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잡으셨어요? 네, 그래서 양가루 7번과 양가루 8번 동시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요 양가루 7번과 양가루 8번과 같이 비교 정리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요 양가루 7번과 원칙과 예배를 꼭 좀 보시고요. 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표시만 해놓으세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 지 혼자 떠들더라 야. 네. 그러나 중요는 하다고 그러더라.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네. 됐어요. 네. 요걸 이제 앞으로 1년 내내 계속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8쪽에 그 밖에 납세무자 있죠 여러분. 네, 그 부분은 들어가지 마세요. X 표시하시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여러분은 수업 목적상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9조 이제 우리 취득세 과세 물건 갑시다. 취득세 과세 물건. 그래서 이거는 과세 물건 또는 과세 대상 또는 과세 객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야 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과세 대상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고요. 어떤 교수님은 과세 객체 이렇게 표현하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과세 물건이나 과세 대상이나 과세 객체 같은 말. 자, 우리 과세 대상을 규정할 때는 무슨 방식이랬죠, 여러분? 열거 방식, 열거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거죠. 자, 취득세 과세상이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돼요. 뭐 이거 별표 치기도 민망하지만. 자, 취득세 과세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 여러분? 몇 가지 구분하죠?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보십니다. 세 가지. 책을 보세요. 실물자세는 뭐가 있죠, 여러분?
부동산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죠. 근데 이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물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사실상의 모든 이것만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의 모든 토건을 말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토지와 모이기만 하면 건물이기만 하면 그게 법률상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 과세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그래서 얘가 이 토지가 지적공부의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토지다. 무허가 건축물이다. 과세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가능하면 한쪽으로 몰고 가. 한쪽으로. 과세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서 하여튼 모이기만 하면 토지나 건물이기만 하면 그 사실상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 근데 여러분 거기 건축물 좀 보세요. 건축물. 건축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기본적인 밑줄, 건축법상 건축물이죠, 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건축물. 그 다음에 시설물이 있어요, 여러분. 시설물. 시설물은 그 규모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밑줄, 토지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의 밑줄, 뭐 하는 거? 설치하는 시설물 밑줄, 설치하는 시설물. 그리고 옆에다 적어. 설치하는 시설물 옆에다 적어. 뭐 구축물, 종전의 구축물이라고 그렇고 여러분. 자, 그 밑에 건축물에 뭐라 쓰면 딸린 시설물 밑줄, 딸린 시설물. 이게 특수부대 설비. 그 다음에 여러분 준부동산에 준하는 거 뭐 있죠 여러분?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학교에서 배우셨죠? 부동산에다가 뭘 더해서 준부동산을 더해서 뭘 한다 여러분? 광의부동산이 한다고 배우셨죠? 예.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그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협의부동산에다가 뭘 더해서 준부동산을 더해서 뭘로 가? 광의. 이거 이때의 요 준부동산 우리 취득세 과세하는 거죠. 나와있죠? 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예. 그리고 역시 준부동산 보는 뭐 여러분? 광어권과 어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권리 중에서 특히 뭘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결론, 광어권과 어권 잘 보셔야 돼요. 광어권과 어권. 광어! 동그래. 법률상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냐? 광어밖에 없어요. 광어밖에. 그러면 광어권과 어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이라든지 또는 바로 뭐를 말하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특히 요즘 시험에 여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냐? 부동산 임차권이 시험에 나왔죠. 부동산 임차권. 자, 법률상 하여튼 뭐가 나오기만 하면 권리가 나오면 모르지 뭐만 잡고 광어만 잡고 광어가 아닌 권리는 법률상 과세 대상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꼭 잡으셔야 돼요. 아마 시험에 나올 때 여기다 표시합니다. 만약에 취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출제는 여기서 장난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로지 법률상 권리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 뭐에 한한다? 광어에 한한다. 광어권과 어권에 한합니다. 광어가 아닌 나머지 권리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뭐가 나왔냐?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잡아내봐라 해놓고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던 거죠. 부동산 임차권은 법률상 권리지만 광어니까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
근데 얘는 이미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또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그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아파트 당첨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실무 나가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얘들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요, 과세 대상. 그러니까 아파트 당첨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 나가면 이 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냅니다. 왜 내냐면 이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면 입주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기 때문에 토지 지분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냅니다. 그래서 바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대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내지만 주의할 거는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와 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무 나가서 이런 거 할지도 모르면서 실무 나가고 있어 버틴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이번에 이게 자 2019년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2019년 12월 16일 어떤 날이야? 오빠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야? 응? 주거안정 대책이 발표한 날이잖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한 날이잖아. 이거 지금 엄청나죠, 지금 이번 올해? 이게 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는 여러분한테 다 미치는 것들인데 참 실무에 계신 분이나 자 2019년 12월 16일 정부가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해서 주거안정대책 발표 두 가지야. 일단 기본이 금융 그다음에 뭐 여러분 세제 대출 우대야 규제야 규제 틀어막겠다는 얘기입니다. 틀어막겠다. 그래서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에서 대출할 때에 15억 이하 고가주택일 때는 고가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9억 이하일 때는 LTV 여러분 좋아하는 LTV 그래 여러분 좋아하죠? 주전 과목이죠? 응?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자 요거 일반적으로는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는 몇 프로야? 40%까지죠. 근데 이게 9억을 초과할 때 이제 틀어받겠다는 얘기 몇 프로까지만 해주겠다는 얘기야? 20%만 해주겠다는 얘기 20%만. 자 그리고 초고가 주택은 얼마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고가 주택은 얼마야? 고가 주택은 얼마를 말하는 거야? 9억 초과를 말하는 거야? 근데 초고가 그러면 얼마 되는 거야? 15억이 되는 거야. 15억. 그러면 15억이는 초고가 주택인데 아예 이제 대출 자체를 하지 마라 그 얘기야. 대출을 틀어막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금을 다 틀어막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세제에서 우리 나온 게 두 가지죠. 바로 뭐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또 뭐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완화야 광화야? 다 이거 틀어막겠다. 실무 나가면 이런 거 의사결정 해줘야 돼. 공인중개사한테 와서 물어본다고 고객들이 야 나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없냐? 종부세 이거 강화된다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도세 야 강화된다는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이거 당장 올해 적용되는 거냐? 내후년 이거 다 달라요. 종부세는 내년 당장 올해 당장 정하는 거 양도세는 내후년부터 정하는 거야. 2020년. 그럼 아직 시간이 있어 없어? 있어. 몇 년 시간 줬어? 1년 주는 거야. 1년 유예 주는 거야. 1년 내 결정하라는 얘기야. 빠져나가라. 안 그러면 다 세금 왕창 때리겠다는 얘기야. 이게 정부 정책에 따른 뉴스예요. 이런 게 지금 실무 나가면 중요하다고. 고객들이 와서 전화하고 물거나 이런 거 물어봐. 그런 걸 준비 자체를 못 해놓으면 이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세무사 사무장님 여기 어디 사무실인데 우리 고객님 상담 좀 해줘. 맨날 여기저기다 바꾸죠. 자 이때에 우리 여기 또 하나가 나오죠. 아파트 당첨권은 원래 우리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야. 세법상 양도세 조합 입주권 주택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과 여러분 입주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
아파트 당첨권하고 조합 입주권은 같은 놈이다고 다른 놈이다고? 다른 놈이야. 성격이 달라.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 틀어막겠다는 얘기야. 아파트 당첨권도 조정 대상적인 애 2주택자냐 3주택 이상자냐 주택수 계산할 때는 아파트 당첨권도 어떡하라? 주택수에 포함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얘기야?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다주택자 잡겠다는 얘기야. 다주택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같으면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다주택자. 나 15억짜리 있고 주택도 2개 있고 3개 있는데 우리 여기 당장 우리 여기 어디야? 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응? 해제됐어 이번에? 이번에 해제됐어요? 작년에 해제됐어? 별내만 조정 대상 다산만? 자, 그러면 내가 요런 조정 대상적이냐 아닌 따라서 세금 여부가 달라져. 확 달라져. 그런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실무 전문가라면. 그런 거 모르면 공인중개사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은 자꾸 뭘 생각하냐.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셨다는 걸 자꾸 놓쳐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강조합니다. 뭐 법조문 하나 안 읽고 뭐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라서 되고자 오신 분들이란 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야? 전문적 지식이죠? 다 전문적 지식 아니야 이런 거 다. 그럼 이걸 고객한테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돈 버는 거 아니야 그걸로. 남의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연병할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여러분이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다 공부를 해갖고 실무 나가셔야 된단 말이야. 실무 나가면 여러분 물어볼 사람도 없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면 옆집 아저씨 더 몰라 나보다. 오래된 아저씨 스스로 몰라. 즉 올해 합격한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아. 공인중개사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아파트 당첨권, 조합 입주권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결론. 하여튼 권리 심플하게 합시다. 권리가 나오면 무조건 뭐만 확인하셔? 광어만 확인해요. 그래서 광어요? 그럼 과세하고 광어가 아닌 권리가 나오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주의하라. 실무 나가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조합 입주권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닌데 주의할 사항은 뭐를 취득하면 조합은 입주권 취득하면 입주권 취득할 때 입주권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뭐가 넘어온다고? 종전 조합원의 대지 지분이 넘어온다고. 대지 지분. 그 대지 지분이랑 뭐는 낸다? 취득세 내야 돼. 그래서 승계 조합원은 취득세 몇 번 내야 돼? 2번. 당초 조합원은 건물 완성됐을 때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어쨌거나 그런 거 뭐 시험에 붙었을 때 얘기합시다. 그 뭐 시험에 뭐 붙어야 뭐 딴 얘기를 하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골프회원권, 그 다음에 뭐 콘도미니엄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뭐 승마회원권,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요트회원권. 여기 다 뭐죠 여러분? 회원권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면 여기에 잘 보시면 돼요. 광어만 확인하시면 합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10쪽부터 72쪽부터 나머지 어디까지냐 73쪽까지는 한번 좀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쉴게요. 예.